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최근 위안화 강세로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요, 중국 영향을 많이 받는 관련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35포인트 하락한 2713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닷새 만에 하락 반전이죠. 자, 하지만 큰 폭의 약세에도 불구하고요, 상승 종목이 361개, 하락 종목이 488개에 그치면서요, 개별 종목들이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코스닥 지수도 11포인트 하락한 900포인트로 마감이 됐지만요, 지난 한 주 동안 보면은 코스닥 지수 3.2%나 상승했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올랐는데 하락폭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만큼 내부에 흐르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판단이고요. 자, 국내 증시뿐이 아니라 지난 금요일에는 그렇죠? 글로벌 증시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있죠. 일본이 2.2% 하락 마감했고 대만 증시도 1.1% 하락이죠. 중국 증시도 0.9%, 또 토요일날 마감된 미국 증시도 다우지수가 0.5%, 나스닥이 1.6% 약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하락한 배경을 보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길어지면서요, 긴장 고조와 완화가 반복이 되는데, 이번에는 긴장 고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원전을 점령을 하면서 핵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그렇죠? 하지만은 이 새로운 변수, 그러니까 서방 국가와 러시아 간의 충돌만 벌어지지 않는다면요, 지난 저점, 그러면 코스닥, 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2,600포인트, 그렇죠? 그리고 거래소 시장에는 1월달 저점이 한 2,600포인트, 중국 상해 지수도 지난 1월달 저점이 있죠? 이 한 3,350포인트, 이 부근들을 깰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나라는 봐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하락은 긴장 고조와 완화가 반복되는 과정에 고조됐기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부 텍사스 원유가요, 이 지난 토요일날, 그죠? 이 7.3달러가 오르면서 115달러까지 오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는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을 지금 제재를 안 하고 있지만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유가 상승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하지만은 다음 주, 다다음 주죠. 17일 날 국내 시간이에요. 이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려서 금리 인상은 뭐 거의 기정사실하고 그 폭이 0.25냐 0.5%냐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일단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조금 이 보수적으로 0.5포인트보다는 0.25로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자, 거기에 따른, 그래서 이 미국 금리 인상 긴축 정책에 대한 우려감은 감소하고 있죠. 자, 이것이 10년물 국채 금리에도 나타나요. 토요일날 마감된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1.74%, 그렇죠? 이것이 2%까지 넘어갔다가 최근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지난 저점을 깨고 좀 내려갈 가능성은 작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 이번 주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이 또 하나 있죠. 이벤트가 선물 옵션 만기 3월 10일, 그러니까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 선물 옵션 만기인데요. 자, 3월물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본격화되는 12월물이 마감된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금일, 12월 10날서부터 누적적으로 선물 옵션의 매매 동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3조 9천억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러한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고, 특히 지난 금요일날 3월물 미결제가 12,000계약이 감소한 반면에 6월물은 27,000계약이 증가했죠. 그러면 이 3월물이 6월물로 롤오버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면, 하방으로 봤다, 아까 말한 대로
그죠? 외국인들이 3조 9천억 매도한 물량들 하방으로 바탕한 것이 조금 그대로 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 부분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선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지만은 옵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 주식 선물 같은 경우는 1개월 단위로 그죠? 만기가 도래하죠. 자, 그런 부분에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2월 옵션 만기 2월 11일 이후부터는 누적으로 보면요. 이 콜옵션이 외국인들이 61억, 그러니까 상방으로 산 거는 61억인데 풋옵션 매수가 440, 그러니까 하락으로 보고 매수했던 하방을 베팅했던 것이 440억이다. 그러면 이 상방을 봤던 것은 61억, 하방은 442억. 그러면 380억이 하방이죠. 상당히 큰 분량이죠. 그러면 하방으로 보고 있다. 좀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주식 선물도 그렇죠? 한 200억 정도 순매도를 외국인들이 보고 있다면 이번 주 선물 옵션 목요일인데 그렇죠? 그동안에 좀 하방으로 베팅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예? 또 토요일 날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좀 월요일 날은 조금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나. 그러면 예, 목요일이 만기이기 때문에 또 수요일이 우리 또 대선 대통령 선거이죠. 그래서 휴장이고 그러면 화요일 날 정도 그죠? 그러면 월요일 날은 좀 하락폭이 좀 나올 테고 그 화요일 날 좀 반등하는 그런 폭이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 차트를 보면은 윗부분에 있는 것이 상단에 있는 것이 중국 상해 종합 지수고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일봉 모습인데요. 자, 두 개의 차트 모습을 보면은 비슷한 양상이 보이고 있죠. 그러한 부분들. 그러면은 아까 말한 중국 상해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5일날 전인대가 열리면서 뭐 감세 정착이라든지 또 금리 인하 여지 등을 남기고 또 근데 성장률은 5.5%로 올해 또 좀 약간 좀 낮추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중국 위안화가 강세죠. 지금은 4일날 보면은 달러당 위안화가 6.32 위안으로서요. 지난 금요일은 소폭 상승했지만 최근에 6.3 달러당 6.3 위안까지는 조금 하락을 했어요. 이것이 2018년 4월 이후 한 최저 수준이라고 하죠. 6.3달러가 6.3 위안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위안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부분에서 중국 증시가 좀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 해서 조금 중국 증시와 좀 같은 모습을 띠기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그렇죠? 중국 관련주 뭐 경기 민감주라든지 뭐 철강이라든지 뭐 석유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이 조선이라든지 뭐 이러한 종목군들 그리고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 좀 관심 필요하고 그래서 뭐 중국 증시와 만약에 동조화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최근까지도 좀 움직임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월요일 날이라든지 선물 옵션 외국인들의 하방으로 봤던 물량이 좀 일본 나온다 해도 예, 지난 1월 달 저점은 좀 깨지 않고 오히려 좀 상승도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관점을 보면서 좀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요, 이 하모니 관심 유망 종목이 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하모니 관심 종목 한 10개 테마 정도로 나눠서 또 올해 뭐 실적이라든지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는 종목군들인데요. 자, 지난 금요일날 주가를 조금 그래도 그나마 움직였다. 우리가 K 콘텐츠에서 이 드라마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자, 그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1.8% 정도 상승하고 뭐 J 콘텐츠라든지 뉴라든지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이 강세를 보였어요. 자, 그 이유는 이 한알령 완화 조짐이죠.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JTBC에서 해서 방송한 이 드라마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지난 3일서부터 중국에서 반영이 되면서 이 한알령이 본격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특히 이 콘텐츠 관련과 드라마 제작하는 업체들은 이미 뭐 우리가 스튜디오 드래곤을 봤을 때도 저점 대비해서 항상 안정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죠. 이 낙폭에 대한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도 유입이 되면서 우리가 뭐 하이브라든지 아니면은 이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뭐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움직임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기에다가 이 저 부분 있죠.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이 엔터주 같은 경우는 공연 재개 기대감 특히
이 엔터주 좀 4인방 보면은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그쵸? 그러한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요.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BTS의 서울 공연에 이었어요. 다음 달 미국 공연, 서울 공연이 10날서부터 있죠. 그리고 미국 공연이 다음 달 중순경에 있는데, 뭐 애매 첫날 전석 매진이라 그래서 공연 재개에 따른, 그죠? 리오프닝 수혜가 기대가 된다서 엔터주들 조금 계속적인 관심, 그죠? 그래서 K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 조선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조선주 같은 게 계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데 뭐 철강, 정유, 뭐 아까 말했던 좀 중국 증시가 움직이면 아마 경기 민감주들도 동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조선주들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 파이프라인으로 러시아에서 이동했던 부분들이 그것은 이제 차단이 되면서 배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미포조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대미포조선은 타 조선사 대비해서요. 수익성이 좋고 또 이 비교적 건조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짧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조선주가 좀 회복 국면에서 빠르게 다른 종목보다 반응 속도가 나오면서 주가 움직임도 나온다. 그래서 실적 부분도 2020년에 367억에서 작년에 적자가 좀 크게 확대됐죠. 2100억대. 하지만 올해는 다시 흑자 전환이 된 데서 현대미포조선 움직임 괜찮고요. 자, 좀 우려되는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우리가 지수를, 그러니까는 이번에 반등폭을 뭐 2800포인트 초반을 봤는데 SK하이닉스가 좀 안정적으로 모습이 나오면 조금 더 높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금요일날 3.4%나 하락했어요. 자, 이거에 이어서 주말에 마감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큰 회사들이라 했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8.1%나 하락했어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그러면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SK하이닉스가 12만원대만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 생각한 건대로 반도체 종목군들 크게 휘둘릴 가능성 상당히 낮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요. 반도체,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3.4%로 하락하고 삼성전자가 1.9%나 큰 폭의 약세를 보였으면은 거기에 딸린 식구들,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낙폭이 더 심화돼야 되는데 이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주들, 뭐 유진테크라든지 PSK, 하나마이크론, 원익 QNC 이러한 종목군들이 한 1%대, 그러니까 크게 하락은 했지만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닥권 인식이 강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가 반도체 종목 중에서 지난 12월 달이나 1월 달에 역사적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뒤늦게 빠진 종목군들을 유심히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유진테크, PSK, 하나마이크론, 원익, QNC 종목인데 우리가 그로 종목군들,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 두 번째 하모니 관심 종목군에서 파인테크닉스가 있는데 하반 경직의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다시 연중 고점 수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럼 보면 하나 마이크론이라든가 이 역사적 고점 부근 12월 1월 때 좀 덜 빠졌던 종목군들이 파인테크닉스처럼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니면은 아예 나는 안정적으로 가겠다. 그럼 많이 빠진 종목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진테크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들 요 종목인데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월요일 날 SK하이닉스라든지 그래서 12만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빨리 멀리 가느냐 아니면 좀 조정이 좀 더 이어지느냐의 기준점을 좀 잡아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드리고, 자, 방위산업 쪽죠.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럽과 미국에서 군비 증강이 기대가 되죠. 그러면서 뭐 LIG 넥슨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들이 또 상승만, 그러니까 보면은 목요일날 하락했던 종목군들은 상승하고 또 목요일날 상승했던 종목은 거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금요일날 지수가 3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지만 시장이 아직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목요일날 조정받은 종목군들은 올라가고, 그죠? 목요일 떤 종목 하락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시장이 순환매가 아직도 이루어졌다. 만약에 안 되는 장세면은 양쪽 다 크게 하락하면은 시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순환매를 보였다는 얘기는 시장을 크게 훼손할 가능성이 좀 낮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그죠?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죠? 그리고 CS 윈드 풍력이 있죠. 그리고 OCI 등, 그죠? 특히 하나솔루션 전반적으로 다 보합권 마감됐지만은 풍력주가 더 안전되죠. CMC 윈드라든지, 그죠? 그러한 부분인데 하나솔루션 우리가 어차피 이제 이 하모니 관심 종목에는 하나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모습, 특히 LG가 태양광 산업을 철수로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태양광 패널 사업자는 좀 하나솔루션인데 최근에 OCI도 태양광 쪽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했죠. 그 부분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하면은 하나솔루션은 이 소재를 갖고 패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좀 부진되지만 정가, 그러니까 가격, 소재라든지 이런 가격이 올랐을 때 그 가격을 제품 가격으로, 그 모듈 가격에 반영이 되면은 뭐 크게 피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 필요하고 또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죠. 롯데 관광개별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의료, 그래서 영업무역, 시제제휴당, 뭐 화장품 클리오, 또 클리오 같은 경우는 중국 연가 화장품 관련되죠. 이러한 종목군들 지속적으로 관심하고 또 반대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국가의 러시아 제재로 좀 피해주인 현대차, 그죠? 목요일날 크게 떴다가 지난 금요일에는 그죠?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죠. 이 현대차 한 5,000원, 2.8% 하락하는 모습. 자, 하지만 17만 원대가 그죠? 조금 과매도 상태에서 좀 17만 원 밑에서는 오히려 뭐 매도 좀 불안해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비중이 낮으신 분들은 그죠? 한번 정도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한번 진입을 해도 그런 가격대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뭐 계속적으로 최적의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은 같이 움직이는 반도체 소부장, 그죠? 뭐 자동차, 자율주행 포함하고요, 스마트폰 부품, 5G 통신 장비에서 한두 종목 해서 뭐 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원전주, 최근에 원전주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또 2차 전지에서 뭐 한 종목 정도 해서 한 20% 비중 채우고 또 K 콘텐츠, 뭐 엔터주라든지 드라마 제작이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이러한 K 콘텐츠, 바이오, 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여행주라든지 그래서 종목에서 한두 종목에서 비중 한 30% 정도죠. 그리고 이제 기타 현금으로 20%인데 요 기타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도 특히 뭐 조선주라든지 이러한 종목 우리가 한번 관심해서 포트폴리오를 막 요 정도 해서 지금은 철저하게 단기 지금 들어간 거는 뭐 5%고 10%고 나오면은 좀 올라오면은 팔고 그죠? 또 다시 밀리면 사는 그러한 전략이 당분간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아마 17일이죠. 미국의 FOMC의 국내 시간으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나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국면이 나올 때까지는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짧게 지금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매매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SK 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날 4,500원 하락을 했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말에 8%는 하락이기 때문에 약세를 보인다 해도 뭐 12만원 선만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최근 저점 12만원 초반대 그죠?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요 정도만 유지해줘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에서 뭐 PSK라든지 그렇죠? 지난 12월과 1월 달에 역대 고점 원익 QNC도 그렇고요. 그렇죠? 뭐 유진테크도 그렇고 유진테크가 2분기 그렇죠? 2분기 정도 수준에서 1분기나 2분기 수준에서 좀 수주건이 좀 많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뒤늦게 좀 빠졌던 충분한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진테크도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하이브 같은 경우죠 뭐 SM이라든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JYP라든지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임 나오죠 좀 조정 한 3, 4일 받았으니까는
뭐 이 최소 뭐 21선이라든지 좀 21선 계속 상승 추세에 있으니까요. 좀 움직임이 추가 상승 여력은 특히 위드 코로나, 그죠? 리오프닝 수혜 전망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드라마 제작하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뭐 제이콘이라든지 좀 상승 추세 좀 흐름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쪽, 지금 CS 윈도, 상당히 안정되고, 하나 솔루션도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스마트폰 범주에서 우리가 폴더폰 관련 종목, 파인테크닉스, 상당히 안정돼. 지금 시장에 상당히 불안한데도 얘는 거의 큰 폭의 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안정적인 흐름인데, 자,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남들 빠지다 덜 빠졌다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서 따진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 우리가 한번 봐야 되지 않나라뇨. 하나 마이크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나 마이크론 정도, 보시고. 그리고 뭐 삼강 LNT도 풍력 관련주 CS인데처럼, 하지만 우리는 하모니 관심 종목에 하나 솔루션이 있으니까 이 종목으로 좀 집중해서,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수가 좀 금요일 하락해서 좀 불안하고, 또 미국 증시가 주말에 좀 크게 빠져서 불안하지만은 지난 1월달 저점은 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춰서 좀 빠지면 사서 좀 올라오면 당분간 박스권 장세,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진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철저하게 좀 단기적으로, 또 특히 요 하모니 관심 종목으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 위주로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유례원 안내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혼자 하는 것보다 아마 같이 하는 것이 유리하고, 또 시장이 이렇게 불안할 때 같이 해주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